사장님, KBS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한 1조 5천억. 그중에 인건비 비중 몇 %입니까? 지금은 약 31% 작년에. 그러니까 몇 천억 정도 됩니까? 5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5천억 중에 5천억에 쳐도 지금 1천억 줄이실 수 있다고요? 즉 그거를 국회에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3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11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분명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와 관련된 찌라시가 돌고 있다 질의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금시초문이다. 그 찌라시 내용과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하셨죠. 제가 한 달 전 기준으로 아직 업데이트는 못했는데요. 이 전체 42명 중 22명 이 찌라시와 동일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52%입니다. 제가 그러면 절반 이상을 제가 KBS 사장을 인사청문회 전에 박민 사장이 어떻게 인사할지를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발령 전에 10여 명 제외하면 3분의 2 가량 일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KBS에 수십 년 근무하고 서로 간의 특징이나 지금 현재의 직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KBS 기자들은 그 정도는 저는 만들 다 수 있다고 예측한 생각합니다. 거다? 네, 저는 다 그렇게 만들 누구나 수 다 있다고 납득할 만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민 사장 이루어진 인사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 하고 그런 예측이 나온 거는 같은 문제가 인사청문회 아니지 전에 돈 찌라시가 납득 가능한 인사다. 그래서 그 찌라시대로 인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인사청문회 전에 돈 찌라시에 대해서는 찌라시는 돈다는 네, 이야기에 나중에 별로 사법적 관심도 판단 없었습니다. 받으실 때 얘기하시고요. 단 하루 만에 9시 땡뉴 뉴스 사장 취임 단 하루 만에 땡뉴 뉴스로 부활했습니다. 이 박민 사장 취임 첫날 9시 뉴스 앵커가 교체되었고 4년간 9시 뉴스를 진행한 앵커는 작별 멘트도 못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작별 인사는 진행자를 앵커 멘트 바꾸는데 정도는 하게 해줬죠 보통. 그런 건 있은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그리고 있고. KBS 기자들조차 모르는 앵커의 사과 멘트가 일방적으로 큐시트에 들어가서 앵커가 멘트를 했습니다. KBS가 무슨 잘못했고 무슨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정식 개편 시기도 아닌데 더 라이브 갑자기 폐지됐습니다. 이거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사장께서 직접 하십시오. 그 방송의 편성. 더 라이브 개편에 대해서는 사장께서 지시하신 적 없으신 거죠? 그러면 네. 모두가 다 편성본부장 또는 제작본부장 등이 다 잘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다. 그럼 본부장이 사장의 지시 없이. 일방적이 아니고 편성 본부장과 보도 본부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내부 또 의논을 거쳐서 감독을 결정했을 그러니까 거라고 본부장 생각합니다. 선에서 결정했다. 사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지금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충영 KBS 인재개발원장이 13일 날까지만 해도 KBS 사내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일 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행정인사로 지금 이후에 11일자로 면직인사를 내셨어요. 이게 단순한 지금 공영방송 KBS가 무슨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기관도 아니고 그 이후에 사내 연락망에도 이미 등록돼 있는 사내망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 등록해도 됩니까? 공기업 그러면 사장님도 지금 당장 내일 예비후보 등록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아니, 본인은 안 하시겠지만 본인이 11일자 이충영 인재개발원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12월 11일자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걸 근거로 해서 등록을 했던 걸로 판단합니다. 13일까지도 사내망에 남아있던 건 행정실수입니까? 그럼 그 행정실수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훼손했다. 취임하시면서 대국민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방망경영에 대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면 KBS 재정이 가장 악화된 원인이 뭡니까?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서 유튜브 구독자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시청률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800여억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방망 경영과 컨텐츠 경쟁력 저하입니다.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지금 KBS 몰락하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라디오 유튜브만 해도 조회수 500만에서 200만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민 사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은 지금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낮췄는데 어떻게 재정적인
악화가 됐습니까? 그 인과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단기적인 유튜브만 제시하셨는데 아니 아주 그 단적인 사례죠 이게. 그 안 보잖아요 요즘 KBS 사람들이 누가 봅니까 지금. 그야말로 단적인 사례고 기타 다양한 지표들은 또 다양한 그러면 내용들이 수신료 나오고 분리징수는 재정 악화의 원인이 아닙니까? 재정악화의 원인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되죠? 그러면 분리징수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망경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된 원인이 KBS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시행하게 됐다는 거죠. 이상임 방통위원장 직대님. KBS 그러니까 TV 수신료 분리징수 왜 하게 되신 겁니까? 지난번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그렇습니까? 그때 KBS가? 국정합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공영방송에 대한 일종의 특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불편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분리징수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그 뒤에 저희가 이 분리징수의 정착을 위해서 그 부분이 KBS하고 한전하고 사이에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계속 점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방통위에서 공식 보도자료도 그렇고요. 국감 때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권리다 이건. 납부 여부는 국민의 권리다라고 하셨어요. 공정성 여부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지금 정권의 윤땡뉴스 됐으니까 분리징수 안 하실 겁니까? 계속 다른 문제잖아요. 분리징수의 공정성 문제와 안정적인 국민의 정착을 권리는 다른 위해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분리징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는 공정성 문제를 삼았기 전에 국민의 권리라고 명시했습니다. 애초. 근데 지금 박민 사장님은 지금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방통위와 KBS 입장이 다른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KBS가 공정성을 확보하면 수신료 분리징수 안 하실 겁니까?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땡뉴스 잘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신료 분리징수 안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KBS는 특히 이런 경영 합리화, 방망 경영 개선을 위해서 경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분리징수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박민 사장의 어떤 이 인사와 방송 정책과 관계없이 하시는 걸로 알아보겠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두 분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공정성 확보하면은 공정성 확보 때문에 하신다면서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박성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